두려움을 담는 봉투. 어렸을 때 나는 마냥 행복했어. 엄마, 아빠와 함께 웃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고양이와 개와 다람쥐에게도 웃으며 인사를 건넸지.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빠와 함께 호수로 갔어. 물놀이를 할 참이었지. 나는 신이 나서 맨발로 풀밭을 달렸어. 그런데 갑자기 스르르 왠지 모를 섬뜩한 두려움이 몰려왔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발밑을 봤지. 짠! 거기에 있는 건 기다란 뱀이었어. 서늘한 기운을 뿜으며 꿈틀거리고 있었지. 엄청난 두려움이 나를 덮었어. 그렇게 큰 두려움을 마주한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 으아! 나도 모르게 크게 비명을 질렀어. 뱀은 아랑곳 없이 풀밭 사이로 유유히 몸을 감췄지. 뱀은 사라졌지만 두려움은 내 온몸을 칭칭 휘감고 사라지지 않았어. 나는 호수에 들어갈 수 없었어. 너무나 오싹해서 물놀이할 기분이 싹 가셨거든. 아빠와 손을 잡고 큰 나무들 사이를 걸어 다니기만 했어. 매미가 맴매 울었어. 태양은 눈부시게 빛났고 아빠는 행복한 듯 나지막이 휘파람을 불었어. 온 세상이 평화로운데 나만 안절부절 못했어. 가슴이 쿵쾅거리고 몸이 벌벌 떨렸지. 혹시 발밑에 뱀이 있을까봐 디딜 자리를 살피며 한 발 한 발 불안하게 걸어야만 했어. 그래도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두려움이 가라앉았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러다가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았어. 마침내 나를 휘감았던 두려움이 사라진 거야. 나는 두려움이 완전히 나를 떠났다고 믿었어. 하지만 그건 내가 두려움을 잘 모르고 한 생각이었어. 한번 찾아온 두려움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어. 며칠이 지난 뒤 여느 때처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 나는 얼마 전 만났던 두려움 따위는 까맣게 잊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쿵! 길 모퉁이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어. 나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걸 봤어. 자동차 두 대가 서로 부딪혔지 뭐야? 그런데 그중 파란 자동차가 나에게 밀려오고 있었어. 파란 자동차는 나를 덮칠 듯이 떠밀려오다가 코앞에서 겨우 멈춰섰어. 그때였어. 두려움이 내 몸속으로 날카롭게 파고들었어. 내 배를, 내 다리를, 내 머리를 뒤덮었지. 나는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어. 정신을 잃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나무에 간신히 기대섰지.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다친 사람이 없는지 살피러 왔어. 다친 사람을 싣고 갈 구급차도 오고 부서진 자동차를 끌고 갈 견인차도 왔지. 세상 모든 것이 다친 사람과 부서진 자동차를 보러 내가 있는 쪽으로 왔어. 그리고 두려움도 함께 내게 왔지. 심장이 방망이질쳤어. 온몸이 덜덜 떨렸지. 구경꾼과 구급차와 견인차가 떠나고 오직 나와 두려움만 남았어. 나는 지난번처럼 두려움이 사라지길 기다렸어. 하지만 두려움은 나를 두고 떠나려 하지 않았어.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까스로 몸을 움직였어. 한 걸음을 겨우 뗀 뒤 두 걸음, 세 걸음을 힘겹게 내딛었어. 그리고 뛰기 시작했어. 뛰면서 두려움에게 소리쳤지. 여기에 너를 버리고 갈 거야. 날 따라오지 마. 하지만 그건 두려움을 잘 모르고 한 말이었어. 두려움은 내 맘대로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 나는 정신없이 달리고 또 달렸어. 하지만 두려움은 내 뒤를 바짝 쫓아왔어. 내가 멈추면 두려움도 따라 멈추고 내가 다시 달리면 두려움도 다시 따라 달렸지. 그렇게 두려움은 집 앞까지 나를 따라왔어. 나는 숨을 헐떡이며 두려움에게 버럭 소리 질렀어. 너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하지만 두려움은 아랑곳하지 않았어. 나를 쫓아 현관에 들어서고 복도를 지나 거실로 들어왔어. 그러고는 버젓이 부엌에까지 따라 들어왔지 뭐야. 네 집으로 가란 말이야. 아무리 성내도 두려움은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나는 두려움을 없애버리기로 했어. 내 몸속에 있는 두려움을 물에 빠뜨려 죽이기로 마음먹었지. 나는 큰 유리잔에 물을 한가득 부어 마시기 시작했어. 한 잔, 두 잔,
3장 계속해서 벌컥벌컥 들이켰어. 배가 볼록해지게 마셨는데도 두려움은 물에 빠지지 않았어. 오히려 코 웃음 치면서 뱃속을 이리저리 헤엄치는 것 같았어. 텔레비전을 켰어. 마침 재미난 코미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 텔레비전을 보며 웃는 동안 두려움이 조금씩 희미해졌어. 엄마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셨어. 나는 엄마에게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말했지. 엄마는 나를 꼭 안고서 가만가만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 엄마 품에 있는 동안 두려움이 내 배에서, 머리에서, 다리에서 빠져나갔어. 차츰차츰 조금씩.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더라고. 여전히 신발 깊숙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 나는 신발을 벗어들었지. 그리고 쓰레기통으로 힘껏 던졌어. 엄마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 어머, 마튜, 뭐 하는 거니? 두려움을 영원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두려움을 잘 모르고 한 말이었어. 두려움은 내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었어. 며칠 뒤 두려움이 또다시 나를 찾아왔어. 깜깜하고 깊은 밤이었지. 주변은 잠잠했고 나는 곤히 잠자고 있었어. 우르르 콩콩 청중 소리에 잠을 깼어. 하늘이 쪼개질 듯 번개가 쳤어. 바람이 윙윙 무서운 소리를 내며 불었고 번개가 번쩍거릴 때마다 땅이 요란하게 울렸어. 내 방도 정신없이 들썩였지. 나는 뜬 눈으로 침대에 앉아 어쩔 줄을 몰랐어. 유령과 마법사와 흡혈귀가 내 침대 밑에서 한바탕 싸우는 것 같았어. 몸이 떨리고 심장이 방망이질 쳤지만 꼼짝할 수 없었어. 응? 우르르르릉 내 옷장 문이 삐그덕거리던 저절로 스르르 열렸어. 모든 괴물들이 한꺼번에 내 방에 쳐들어왔어. 우르릉 이번에는 무서운 짐승들이 서랍 밖으로 빠져나왔어. 우르릉 쾅쾅 나는 더 이상 혼자 있을 수가 없었어. 내 방에 으스스한 귀신과 오싹한 유령과 무시무시한 흡혈귀와 끔찍한 괴물들로 꽉 차버렸거든. 겁에 질린 나는 방을 뛰쳐나왔어. 허겁지겁 복도를 내달려 엄마 아빠가 자고 있는 침대로 파고들었지. 나는 그제야 안도하며 깊게 숨을 내쉬었어. 두려움이 엄마 아빠의 품속까지 쫓아오지는 못할 거라 생각하니까 겨우 눈을 감을 수 있었어. 그런데 정말 두려움이 다시 오지 않을까? 불안했어. 아주 많이. 한동안 나는 온갖 두려움이 떨어야 했어. 아주 작은 두려움마저 나를 괴롭혔지. 자전거 자물쇠 열쇠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학교에 도시락 싸가는 걸 잊지 않을까? 바지가 더러워지면 안 되는데. 몇 주가 지나자 두려움들이 조금씩 커졌어. 수업 시간에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해야 하면 어쩌지? 선생님께 야단을 맞으면 어쩌지? 비행기가 떨어져서 우리 집이 망가지면 어쩌지?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면 어쩌지? 무시무시한 두려움들이 꿈에 나타나면 어쩌지? 몇 달이 지나는 동안 두려움은 점점점 몸집이 커졌어. 전쟁이 나지 않을까? 지구가 산산조각 나지 않을까? 태양이 빛을 잃지 않을까? 은하수가 폭발하지 않을까? 두려움은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나를 꼼짝 못하게 했어. 나를 집어삼키려고 내 머리를, 내 숨통을, 내 몸을 휘젓고 다녔어. 그 바람에 나는 구멍투성이가 돼버렸어. 나는 이제 엄마 아빠와 즐겁게 웃을 수 없었어. 친구들과 신나게 놀 수도 없었고 더 이상 밝게 웃을 수도 없었지. 난 정말 숨 쉴 수가 없었어. 나는 나무 막대기와 종이 상자로 덫을 만들었어. 나를 못살게 하는 두려움을 잡아서 가두려고. 마법의 주문도 외워봤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려고 말이야. 수리수리 마수리 사라져라 얍! 책에서는 그렇게 하면 괴물들이 감쪽같이 사라지더라고. 온종일 몸을 물로 씻기도 했어. 두려움을 남김없이 씻어내려고. 하지만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았어. 두려움은 없어지기는커녕 코웃음 치며 나를 비웃었지.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 두려움은 내게서 영영 떨어지지 않는 걸까? 나는 두려움이 없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내게 들러붙어 있는 두려움이 끔찍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저 두려움이 나타날 때마다 마구 달렸지. 그러면 혹시라도 두려움에서 멀어질 수 있을까 해서 말이야. 하루 중 어느 때라도 두려움이 나타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어. 학교에서도, 시장에서도, 놀이터에서도. 한 번은 엄마 아빠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두려움이 나타났어. 나는 다급하게 아빠에게 외쳤지. 빨리 차를 멈춰요. 나 뛰어야 해요. 아빠가 깜짝 놀라 차를 급히 세워서 나는 차에서 내려 공원으로 막 뛰었지. 두려움이 숨이 가빠 나갈 정도로 뛰고 또 뛰었어. 하지만 두려움은 끈질기게 따라붙었어. 아무리 뛰어도 나가 떨어지지 않았지. 나는 계속해서 뛰었고 결국에는 두려움과 함께 땅바닥에 지쳐 쓰러졌어. 엄마와 아빠는 두려움과 나를 살피러 왔어. 그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했어. 두려움과 나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엄마와 아빠는 걱정스러운 듯 서로를 바라봤어. 아주 불안한 표정으로 말이야. 이틀 뒤 두려움과 나는 점잖은 아저씨를 만났어. 안경을 쓴 털보 아저씨였지. 아저씨는 우리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했어. 내가 대답을 하는데 두려움도 대답을 했어. 둘 다 한꺼번에 말하는 통에 뒤죽박죽이 되었어. 게다가 두려움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내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았지. 아저씨와 처음 만난 자리였는데 두려움이 엉망진창으로 망쳐놨어. 아저씨와 두 번째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두려움은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 세 번째 아저씨를 만났을 때 나는 크게 이야기하려고 했었고 내 목소리는 두려움과 비슷해졌어. 아저씨를 마지막으로 만난 자리에서 나는 두려움보다 큰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었어. 그 뒤로 나는 두려움이 나타날 때마다 갑자기 떠들기 시작했어. 혼자 있을 때라도 큰 목소리로 말했지. 아, 나는 그네에서 떨어질까 두려워. 아, 나는 큰 개가 무서워. 아, 나는 죽을까봐 두렵다고. 내 눈에 띄는 모두에게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엄마와 아빠에게,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학교 경비 아저씨에게, 가게 계산대 아주머니에게, 그리고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할머니에게, 또 고양이에게, 개에게, 다람쥐에게, 심지어 우리 동네 새들에게까지도 내 두려움에 대해서 말했어. 두려움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모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엄마는 직장을 잃을까 두렵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두렵고, 쥐가 나타날까 두렵고, 내가 아플까봐 두렵다고 털어놨어. 아빠는 다리가 부러질까봐, 생선가시가 목에 걸릴까봐, 그리고 성공하지 못할까봐 두렵다고 말했어. 엄마도 아빠도 두려운 게 많았던 거야. 내 친구 페니는 거미가 무섭고 줄리아는 외계인이 무섭다고 했어. 옆집 사람들은 도둑이 될까 두렵다고 했고 할머니는 죽는 게 두렵다고 했어. 나는 고양이가 개를 무서워하고 개도 고양이를 무서워하며 새가 다람쥐를 무서워하는 걸 알게 되었지. 모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나는 내 두려움이 조금 괜찮아졌어. 어느 날 할아버지가 오셨어. 할아버지는 나와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어. 할아버지는 아름다운 추억들을 잊어버릴까봐 두렵다고 하셨어. 할아버지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니. 얘야, 마티유, 두려움을 느끼는 건 아주 정상이란다. 두려움은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해주기도 하거든. 개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 무서운 게 정상이야. 그래야 무서운 개를 피하지.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나 떨리는 것도 정상이고 그래야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니니? 그네에서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것도 정상이란다. 그래야 조심하니까 두려움을 너무 겁내지 마.
다음날 할아버지는 큰 봉투를 들고 다시 오셨어. 할아버지는 눈을 찡긋하며 나에게 봉투를 건네셨지. 나는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어. 그런데 봉투가 텅 비어 있는 거야. 나는 어리둥절했어.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지. 너에게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두려움을 종이에 써봐. 그리고 종이를 봉투에 넣으렴. 나는 할아버지 말대로 두려움을 종이에 쓰기 시작했어. 할아버지가 가신 이후에도 계속 써나갔지. 뱀을 만난 순간을, 자동차 사고를, 폭풍우 치던 밤을 종이에 써서 봉투 안에 넣었어. 그리고 떠오르는 대로 계속 종이에 썼어. 저녁을 먹는 동안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나를 괴롭혔던 두려움을 계속 써내려갔어. 나에겐 두려움이 무척 많았어. 몇 시간이 지나자 커다란 봉투가 내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 봉투가 넘칠 정도로 두려움을 담아 넣은 거야. 잠옷으로 갈아입고 혼자 침대에 누웠어. 바깥에는 바람이 심하게 불었지. 나는 두려움이 담긴 봉투를 물끄러미 봤어. 내 방에 두려움을 두고 싶지 않았어. 슝. 집에도 우리 동네에도 어디에도 두고 싶지 않았어. 나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어. 나는 봉투 속 종이를 한 줌 집어서 창밖으로 힘껏 내던졌지. 두려움들이 산산이 흩어지면서 하늘로 날아올랐어. 저 멀리 별을 향해 날아가는 것 같았어. 나는 밤이 깊도록 다른 두려움들까지 창밖으로 날려보냈어. 큰 봉투가 텅 빌 때까지 날리고 또 날렸지. 봉투가 다 비는 순간 즐거운 기분이 들었어. 마음이 편안하게 가라앉았지. 난 무척 행복해졌어. 나는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 책상으로 뛰어가 종이에 행복에 대해 써나갔어. 알록달록 예쁜 색연필로 또박또박. 나는 초콜릿이 좋아. 나는 텔레비전 보는 게 좋아. 나는 자전거 타는 게 좋아. 나는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게 좋아. 나는 축구하다가 골을 넣는 게 좋아. 나는 새 운동화를 신는 게 좋아. 나는 행복을 쓴 종이를 할아버지가 주신 봉투에 차곡차곡 넣었어. 이것들을 어떻게 했냐고? 창밖으로 던졌냐고? 아니, 하늘로 날리지 않았어. 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닫고 내 베개 아래 놓아뒀지. 행복이 가득 찬 봉투를 머리맡에 둔 그날 밤 아주 달콤한 꿈을 꿨어. 눈이 스르르 감기고 마음이 둥실둥실 가벼워졌어. 나는 웃으면서 잠들 수 있었어. 여전히 두려움은 때때로 나를 찾아와. 그럴 때 나는 할아버지가 주신 봉투를 열어서 그 속에 가득 찬 나의 행복들을 봐. 그러면 두려움은 기가 죽은 채 슬그머니 물러가 버린단다. 오늘은 두려움을 담는 봉투